안녕하십니까. 제3의 힘 이수봉TV의 이수봉입니다. 오늘은 좀 대단히 심각하면서도 중요한 주제를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주제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이후에 보수 진영은 이제 문재인 정권 퇴진이라는 구호를 걸고 10월 25일 대규모 집회를 준비를 하고 있죠. 대대적인 어떤 동원을 통해서 정권을 압박을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공격의 최전선에 개신교의 정가운 목사,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김문수, 이재호 등 그리고 제야의 장기표 대표님, 그리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해서 보수 정치 정당들도 같이 이제 나서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주장이 과연 시대적 과제에 부응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언뜻 보면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조국 임명의 가장 큰 책임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고, 이거는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상황 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 결과 경제는 망하고 외교는 고립되고 안보는 위험해졌다. 탄핵 사유는 10가지가 넘는다. 이렇게 조갑재 씨는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10월 국민혁명을 주장하면서 문재인 정권 타도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제 촛불혁명으로 집권하게 된 혁명 정부가 그동안 진행해온 어설픈 개혁 정책의 실패로 역풍에 직면하게 된 상황입니다. 사실 이것은 자업자득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실패하게 된 원인은 정말 지금 시급히 분석하고 평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단히 말씀드려서 그 원인은 보수 우파가 제기하듯이 문재인 정권이 좌파 정권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무능하기 때문입니다. 소위 과거 운동권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핵심 실세들의 역량 문제라고 봐야 됩니다. 구호나 슬로건 정치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결국 집권을 할 때 뭘 준비해야 할지, 그리고 뭘 개혁할지에 대한 그걸 정하지 못하고 집권한 후에는 잿밥에만 정신이 팔려가지고 해롱거리다가 조국 같은 그런 가짜 상품을 내놓고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나라를 생각하는 우리 국민들이 정말 답답해하는 것은 이런 무능한 정권을 심판할 주체가 제대로 안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무능한 좌파를 심판하는 일을 똑같이 부패하고 무능한 보수 우파가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이게 정말 될 일이냐 하는 겁니다. 지금 10월 국민혁명을 하겠다고 거리에 나서자고 하는데, 그러면 좋습니다. 그 혁명 이후에, 10월 혁명 이후에 만들어질 정권은 어떤 정권이겠습니까? 아마 정치인들 김문수나 이재호나 자유한국당 등이 중심이 되어서 내각을 꾸릴 텐데요. 그 내각의 성격은 그럼 어떤 성격의 내각이 될까요? 아마 국민들이 볼 때는 새로운 희망을 주는 그런 정권이라기보다는 그냥 분풀이하는 정권, 박근혜, 이명박의 원한을 갚는 그런 정권이 될 가능성이 높겠지요. 그게 아니라면 분명한 정책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런 정책은 없고 그냥 좌파 정권 몰아내자 이런 구호 말고는 보이는 게 없죠. 원래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체제의 본질적인 성격이 바뀌어야 혁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결국 지금은 바뀐다고 하더라도 문재인이라고 하는 진보 기득권 세력에서 박근혜, 이명박의 보수 기득권 세력으로 변화한다는 것 말고는 보이는 게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기득권 세력이 비기득권 세력에게 정권을 빼앗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기득권 세력 안에 내부 권력 싸움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지금 10월 국민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국민혁명이 아니라 기득권 세력 안에 찻잔 혁명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근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이 국면에 그냥 바라만 보고 있자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의 한계는 이미 다 드러나서
어떤 기대나 희망도 사실 무망하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정권이 이런 식으로 남은 임기를 계속한다면 나라가 점점 어려워지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보와 보수의 그런 적대적 공생관계를 벗어나는 제3의 새로운 정치를 자리 잡게 하는 것이 지금의 역사적 그리고 시대적 과제라는 것을 계속 주장을 해왔죠. 근데 지금 이 과제가 매우 좀 어렵고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제일 맏형격인 바른미래당의 처지도 어렵죠. 당은 기강이 무너져서 일상 업무가 어렵고 지도부의 혼란도 아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전국을 10군데로 나누어서 지역 지도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현재 한국의 정치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주제인데요. 물론 이 바른미래당의 입장을 정하는 그런 간담회였죠. 여기서 나온 이야기들을 제가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 공통적으로 나온 이야기 핵심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제발 지도부가 좀 싸우지 마라. 그리고 둘째, 당의 정책을 좀 분명히 하고 이것을 지역 우리 주민들에게 홍보를 좀 잘해달라. 그리고 세 번째, 당 지도부의 면모를 좀 혁신해라 등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가장 뜨거운 주제 중에 하나는 또 손학규 당대표의 거취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뭐 추석 10% 안 나면 왜 물러간다는 약속을 안 지키느냐에 대한 지적도 있었지만, 또 어떤 것은 이렇게 당대표를 흔드는 행위에 대한 왜 엄격한 징계를 해서 당의 기강을 잡지 못하느냐, 이런 비판도 많았습니다. 저는 당이 계속 바로 서지 못하고 낮은 지지율로 허덕이는 그런 상황을 걱정하면서 하시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서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묻고 말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죠. 제 답변은 그렇습니다. 누구의 책임을 추궁하지 말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과제를 놓고 단결하자. 어차피 과거를 물어서 뭐 할 겁니까? 우리 바른미래당의 단합을 위해서는 보수란 간판도 진보란 간판도 쓰지 말자. 어차피 지금 한국의 정치에서는 보수도 가짜고 진보도 가짜 아닙니까? 차라리 우리 바른미래당은 한국의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 정책을 딱 내놓고 이 정책을 실천하는 당으로 스스로 변화시키자. 이탈리아의 오성운동이 했던 것처럼. 이탈리아 오성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탈리아의 시사 풍자 코미디언 베페 그릴로라는 사람이 2009년도에 만든 정당인데, 이제 이탈리아에서는 제1야당으로 집권 여당의 연정에 이제 참여를 하게 돼 있죠. 오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오성운동이 추진한 5가지 이슈인 공공수도, 지속가능한 이동성, 개발, 접속 가능성, 생태주의 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3월 4일 날 이탈리아 총선을 앞두고 오성운동은 이민자 유입 반대, 그리고 취약계층을 위한 월 100만 원 기본소득, 그리고 400개 불필요한 법안 폐지, 그리고 국내 총생산 대비 재정적자 비중을 3%로 제한한 유럽 재정협약 재협상, 그리고 연금 수급 연령을 올린 2012년 연금 개혁안 완화 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를 해서 제1당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정치 혁명의 진원지가 된 이탈리아의 이제 오성운동인데요. 이런 사례들이 다른 유럽에도 꽤 있죠. 그런데 이런 제3당이 하는 일이 아주 획기적인 게 많습니다. 기존 정치권에서는 도저히 못하는 일을 지금 해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탈리아의 의회가 재물이 스스로 원래 이제 못 깎는 법인데 이탈리아에서는 깎았어요. 우리나라처럼 뭐 삭발을 했다는 뜻이 아니고 의원수를 3분의 1 이상 줄이는 법안을 하원이 스스로 통과시킨 것입니다. 여기서 1조 300억 가량 예산을 절감을 했습니다. 본래 이제 이탈리아 의회 의원수가 유럽에서 영국 다음으로 많습니다. 하원이 630명, 상원이 315명으로 945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하원이 이것을 600명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3분의 1 정도 깎았죠.
이게 그동안 30년 동안 계속 제기됐던 문제인데 못했습니다. 이걸 누가 했냐? 바로 이탈리아의 오성운동이 해낸 겁니다. 그 오성운동 관계자는 이것이 역사적 순간이고 새로운 정치의 중심에 국민들이 설 것,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한국의 정치도 이제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하는 점은 다 인식을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자신이 없어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탈리아에 사는데 왜 우리나라에서 못합니까? 그리고 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같은 뜻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생각이 다르면 다른 정당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제 지금 우리 바른미래당은 토론을 할 때가 아니라 결정을 할 때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TF팀 위원장을 맡고 이 이탈리아의 오성운동을 모델로 해서 10대 개혁 정책안을 바른미래연구원 그리고 당 정책위에서 한 달 정도 걸려서 만들어냈습니다. 이 안 물론 의견을 다 이제 또 듣겠지만 이 안만 잘 실행을 하면 한국의 고질적인 기득권 담합 구조, 그리고 또 민생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 정책을 실행할 힘 있는 당을 만들 때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우리 국민, 서민에게 도대체 뭐가 중요합니까? 보수의 깃발이 중요합니까? 진보의 깃발이 중요합니까? 민생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왼쪽으로 갈 것인가? 오른쪽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직진할 것인가? 저는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도 아니고 똑바른 길을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안철수 현상으로부터 시작된 국민의당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창당 정신을 발전적으로 지켜가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 정신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저는 유승민 대표님에게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10월 말까지는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루하루가 금쪽 같은 시간입니다. 당내 분열을 방치하고 어떤 좋은 정책도 아무 의미가 없을 겁니다. 탈당이냐 아니면 재창당이냐 하루빨리 결정을 해서 우리 지역에 일하는 당원들과 그리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